공포라디오 무익남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할머니의 말은 내가 혼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직접 문을 열고 너희를 꺼낼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 있어라. 그리고 너, 나리 할머니는 나리보다 무서웠다. 눈을 휙 치켰던 할머니가 덜덜 떨고 있는 선배를 가리켰다. 넌 그 안에서 네가 지은 잘못을 빌고 그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라. 진심으로 빌지 않으면 쫓아낸다고 해도 다시 돌아올 거야. 네 목숨 달린 일이니까 너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거다. 내게 말할 때보다 훨씬 무서운 목소리였다. 간신히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변을 보고 나와 선배는 각자 다른 나리 할머니가 법당 아래 연화대라고 말한 길고 낮은 수납식 창고에 각각 들어가게 되었다. 창고 안은 좁고 컴컴했다. 네모난 상자 안 같은 데다가 5월인데도 부산은 여름처럼 더웠다. 발치에 닿는 물건은 대부분 북이나 장구 혹은 초가 들어있는 상자 같았다. 다행히 구석에 방석 같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난 그곳에 쪼그려 앉았다. 조금 덥긴 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았다. 쪼그리고 앉아있으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우리가 왔을 땐 분명 할머니와 나리뿐이었는데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줌마 목소리가 하나둘씩 늘었다. 무슨 굿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살님, 여기에 상 놔둘게요. 방석은 여기 놓을게요. 보살님, 떡은 바로 찌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계속될 뿐 도무지 뭔가 시작되는 것은 느껴지지 않았고 난 어느새 쪼그리고 앉아서 잠에 들게 되었다. 내가 잠에서 깬 이유는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징소리 때문이었다. 징소리와 더불어 북소리도 같이 들렸는데 피부에서 그 울림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다. 나리 할머니라고 생각되는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한 노래 가사 같은 말을 웅얼거리고 있었다. 나무 문에 가로막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짧은 지식으로나마 굿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더 무서워진 마음에 난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소변을 보고 와서 그런지 마렵지 않았지만 뱃속이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고 명치가 저릿저릿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왠지 체한 것 같았다. 굿소리는 점차 커지다가 작아지다를 반복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상한 일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오늘 집에 갈 수 있는지 몰라서 시간 가는 게 너무 느리게 느껴졌다. 이럴 거면 차라리 누가 날 깨울 때까지 잠을 잤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던 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누군가 우는 것처럼 흑흑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렸다. 옆 창고에 들어간 선배가 무서워서 우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자꾸 가느다란 소리였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그렇지만 분명 들렸다. 잠이 확 달아났지만 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움직이면 그 소리가 가까워질 것 같았다. 소리가 나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것으로 우는 게 선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숨죽인 채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난 깨달았다. 점점 더 징소리와 북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날 놔두고 어디에 가는 건 아닐까. 문을 열어서 밖을 보고 싶었다. 혹시 굿이 다 끝난 건가? 그렇다면 소리가 뚝 끊겨야지 저렇게 서서히 멀어지듯 줄어드는 것이 아닐 텐데.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냐는 거였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징소리도 북소리도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내 신경을 갉아먹는 것처럼 계속 희미하게 들리는 이런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울음소리.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울음 섞인 선배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순간 뚝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선배의 울음소리도 그리고 각각거리는 소리도 다 끝난 것 같았다. 귀신이 선배가 하는 사과를 듣고 용서해 준 걸까?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난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나?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갤짝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칠 듯 갤짝거리는 소리에 놀란 듯 선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놀란 마음에 나는 웅크린 채 그대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창고 안이 습하고 더운 듯 느껴졌다. 한참 후 눈을 뜨고 나서야 난 내가 펑펑 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눈물과 콧물이 줄줄 흘러서 무릎을 적셨다. 그리고 바로 법당문 앞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건 나무 상자 같은 것을 손톱 같은 것으로 긁는 소리 나는 것을, 상자 안에서 무언가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상자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마치 쥐새끼처럼 구멍을 내고 안을 파고 들려낸 것처럼 점차 소리가 커져갔다. 끊임없이 갈짝거리는 소리에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다. 홀린 것처럼 앉아서 창고 문을 노려보자 문 아래쪽에서 점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난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봤다. 소리가 커지면서 조금씩 문 구석이 움찔거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 들어오려고 용을 쓰는 것처럼.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난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 대신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즉시 갈짝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거세지는 소리에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미친다고 했던가. 두렵고 미칠 것 같고 죽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심장은 뛰고 결국 여린 내 정신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주 잠시였던 듯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사방은 어두웠다. 다 끝난 걸까? 아니면 다들 나만 놔두고 어디로 간 건 아닐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난 조심스럽게 발을 뻗어 창고의 문을 건드렸다. 그러나 손에 닿는 것은 차갑고 끈적하고 물컹한 것, 사람 피부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난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벌렸다. 때마침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목청이 찢기듯 소리를 질렀을 것이 분명했다. 차가운 피부의 여자가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날 응시하고 있었다. 풀어 헤쳐진 검은 머리카락이 등까지 길었고 피부는 물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눈, 캥하게 뚫린 두 개의 검은 동공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마 아래에 보이는 것은 검은 두 개의 구멍뿐이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가 날 향해 씩하고 웃었다. 새빨간 입술이 벌어지며 가지런한 하얀 이가 보였다. 아니었다. 이가 아니라 구더기였다.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것들이 여자가 입을 벌린 순간 우수수 떨어져 내 발과 무릎에 떨어졌다. 굼실굼실 움직이는 것들이 내 무릎을 타고 올라오거나 바닥에 떨어졌다. 그 툭툭거리는 소리, 그리고 감촉, 미칠 것 같았다. 이대로 차라리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내 반응이 재밌는 듯 계속 입을 벌려 구더기를 토했다.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목을 비틀어 꺾더니 고개를 숙이고 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검은 눈구멍이 보이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지만 다시금 들리는 소리. 소리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난 그대로 뒤로 넘어가 기절하고 말았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제 눈두덩이 안쪽 뼈를
긁어내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후에야 난 내가 법당 밖으로 나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엄마가 와 있었고 엄마는 펑펑 울고 있었지만 선배 부모처럼 비명을 지르진 않았다. 선배는 온몸이 생채기 투성이었다. 자신의 손톱으로 온몸을 자해한 것이다. 탈진한 나를 데리고 부모님은 병원으로 갔다. 선배 역시 병원으로 갔지만 학교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이후로 나리에게 들은 바로는 그 선배들이 학교 뒷산에 있는 사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죽은 여자를 기리고 있는 사당이 있었는데 불에 완전히 전소되어 모시고 있던 위패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곧 귀신한테 홀릴 거라고 알았어. 내가 선배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른 척을 할 생각이었다고 나리가 말했다. 그것도 그 원한이 가장 강한 보름 후였기 때문에 원한이 강해 애꿎은 나까지 덤태기를 쓴 거라고 했다. 야, 그럼 왜 마음 바꿔서 도와준 건데? 내 질문에 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보며 씩 웃었다. 그게 내가 14살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사건들의 시작이었다.